책이 솔솔 읽혀지는 솔솔책방. 안녕하세요. 독한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쭈공입니다. 네, 오늘은 근황 토크 없이 바로 댓글로 고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댓글 읽기! 아니 이거 근데 신피디님이 듣고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럼 이제 댓글 읽어드리기 할 때 요거 우리 시그널처럼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칫솔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느긋한 라구머님이 우와, 저는 책 속 내용도 좋지만 진행자들의 오르내리는 텐션에 자꾸 웃음이 이 가족 왜 이리 행복해 보일까? 가족만의 책 문화를 창작한 리듬감에 빠져드느라 책 내용은 그저 귀에 스쳐 지나가네요. 이 근사한 가족 마구마구 응원합니다. 네, 이번엔 저 예덕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진 날다님이 솔솔책방 운영 시스템이 저희 집에도 시급하네요. 아이들이 잘 따라주니 뿌듯하실 듯해요. 웃음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조이벨님이 쓰신 댓글 읽을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듣고 갑니다. 정채봉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군요. 예전에 정채봉 선생님의 어른을 위한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를 많이 봤었거든요. 아이들의 책 속에서 배울 점들이 참 많네요.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솔솔책방이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읽어주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게 봐주셨는데 사실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같은 책을 읽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나 엄마 아빠 생각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서 다른 이웃님들 아니면 다른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32번째 이꽃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래로 가는 희망박스 시리즈 중 행복한 에너지입니다. 출판사는 분홍고래 있고요. 목차 1장 에너지란 무엇인가? 2장 생명체 에너지, 3장 화석 에너지 1 석탄, 4장 화석 에너지 2 석유, 5장 핵과 신재생 에너지, 6장 에너지의 미래, 불호 행복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생각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주인공 서연님, 병호, 혜은이, 현우, 버스기사 아저씨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저자를 소개할게요. 저자 최영민은 어렸을 때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아 뒤늦게 그때 안 읽는 책을 읽는다고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글 쓰는 것도 싫어해 오랫동안 남이 써놓은 글을 자르고 붙이는 일을 해왔지요. 그 버릇으로 논술도 가르치고요.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보려면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면 제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겠다 싶어 그런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림은 원정민 님이 그려주셨는데요. 동화책의 매력에 빠져 어린이들을 위한 기발하고 유쾌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화책의 그림을 그리면서 동화 속 주인공들과 알콩달콩 함께 울고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네, 이 미래로 가는 희망버스 시리즈는 잠깐 이 시리즈를 소개해 볼게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될 어린이를 위한 인문사회 도서입니다. 이 책은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에 대해 들려줍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회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계속하여 지금의 어른보다 좀 더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나를 우선하기보단 우리를 우선하는 생각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는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 될 때 세상은 행복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동님 책 요약해드릴까요? 네. 주인공이 희망버스를 타면서 에너지의 역사와 종류를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책이며 미래의 에너지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그럼 이번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 4학년 이상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생각할 것들을 많이 주는 책이라서 제가 이번에는 각자 소개하고 싶은 챕터를 소개해 보기로 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 독한 여자가 제 1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역사 박물관 현장학습을 가는 서연이는 늦잠을 잔 덕분에 지각. 늦게 도착한 서연이는 이미 정원이 찬 멋진 미래형 첨단 버스는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오래돼 보이고 약간 좀 타기 싫은 희망버스를 타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이 얘기하는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막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서연이가 희망버스를 타게 되어 다행이라는 거 독자님은 알 수 있을 겁니다요. 근데 이 챕터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형태, 에너지원이 되는 자원, 또 에너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형태에 따라 빛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또 에너지원이 되는 자원으로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또 신재생에너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흐름에 따라 최초의 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1차 에너지를 시작해서 우리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최종 에너지로 분류된다고 해요. 타임머신 저랑 갑자기 10만 년 전으로 돌아간 희망버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뒤엉켜 싸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일단 첫 장은 이 책을 소개하는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첫 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는 분? 그러면은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 형태에 따라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에너지들이 생각나세요? 예동님은? 네, 저 예독은 태양열 에너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열을 이상한 판에 네네. 모아가지고 그거를 전기나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그 전원주택 같은 데는 전기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난방도 쓰고 전기로도 쓰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1장에 대해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장 어떤 분이 하실까요? 저 예독입니다. 네, 그럼 해주세요. 네. 자, 예독은 2장 생명체 에너지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방금 독한 여자님이 얘기하셨듯이 불씨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대요. 왜냐? 불씨는 꺼지면 피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잘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고요. 요즘은 막 불 때문에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불 때문에 싸웠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무꾼들이 많았대요. 나무꾼이란 땔감으로 쓰려고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장에 팔아 돈을 얻기도 하고 에너지 자원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서 로마 주변의 나무는 물론 이탈리아 지역 곳곳에 있는 숲이 파괴되었고,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뗄나무를 가져와야 할 만큼 나무가 없었대요.
그리고 굴뚝 높게 서 있는 것은 바로 목욕탕이에요. 고대 로마에는 900개에 가까운 공중 목욕탕이 있었대요. 그중 10개는 아주 호화로운 곳이었고요. 로마 사람들은 목욕을 무척 좋아했기에 씻는 것만 아니라 사교의 공간이기도 했죠. 아,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목욕탕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저희도 그리워요. 그 공중 목욕탕 참 좋아하는데 찜질방. 찜질방. 이제 찜질방에서 땀 다 빼고. 맞아. 이건 에너지랑 관계없는 얘기지만 갑자기 목욕탕이 생각났어요. 네. 그리고 기원전 221년 중국 전국 시대로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많은 나라가 서로 대립하던 때예요. 옛날에는 동물 에너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 돈을 벌었는데 이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이용해 돈을 더 벌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소가 없어서 더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많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생명체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꾼이 있는 거는 나무라는 생명체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무꾼이 베어 나무로. 불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열? 그렇지. 열 에너지를 만들었겠죠? 그럼 아까 동물들로 이제 동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동물 에너지는 동물이 어떻게 해서 하는 에너지인가요?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네, 그 동물들이 이렇게 밭을 가누면서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썼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에너지 때문에 가난함과 그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게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네네. 네네. 그리고 옛날에는 고래를 잡아 태워 고래 기름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예전에 고래를 너무 많이 잡아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래를 잡으면 안 된다는 법이 지정이 되어서 더 이상 고래를 잡지 않는답니다. 요즘에 많은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네, 혹시 이 장에 대한 질문 있나요? 혹시 다른 생명체가 만드는 에너지 예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대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밤에 불이 없을 때 전기등이나 불이 없을 때 전등처럼 사용했으니까 왠지 반딧불도 빛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그 생명체가 빛 에너지 아니었을까? 최수건님 어때요? 계속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도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고래 말고 다른 동물의 예는 뭔가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녹화연주님이 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책소가님이 생각하는 다른 동물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동물의 똥, 말똥, 소똥, 그런 토끼똥, 코끼똥. 다른 것도 돼요. 네. 어쨌든 그런 동물의 똥들이 열도 만들고 열 에너지랑 전기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동물의 그 똥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도 썼지만 사실 지금도 되게 중요한 그 열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끼리 똥으로 종이도 만들잖아요. 네,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사막을 여행할 때 사막이 되게 더운 것 같아도 밤에는 엄청 춥대요. 그럴 때는 낙타와 함께 사막 여행을 하거나 사막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은데 낙타의 똥이 그런 밤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열 에너지로 쓰인다고. 자, 이 장에 대한 저도 질문이 없고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이 없기 때문에 책수감님 한번 쓰세요. 드디어 저가 하네요. 저는 4장을 골랐고요. 4장의 내용은 이 챕터는 서구의 역사, 서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려주는 챕터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유란 땅
속에서 천연으로 나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름, 검은 갈색을 띤 액체인 천연 그대로의 것을 원유라 하는데 이것을 증류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석유피치, 아스팔트 따위를 얻습니다. 동력의 원료와 공업용으로 널리 씁니다. 석유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중반이에요. 예전에는 고래 기름이나 석탄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등유를 사용했어요. 프랑스에서 니콜라 조셉 키뇨라는 사람이 대포를 이동하는 용도로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모양은 우스꽝스러웠고 소리는 압력솥에서 김 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의 자동차는 현재 파리 기술학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속 4km를 주행하였고 15분마다 물을 넣어야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초의 자동차 사고는 1901년 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진학 교수였던 버튼 홈즈는 세계 여행 중 우리나라 한강을 구경하기 위해 차 한 대를 빌려 마포로 향했습니다. 서대문을 막 빠져나가다가 마주오던 소달구지를 피하지 못하고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1860년대 무렵 마이클 패러데이 때문에 발전기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에디슨만이 전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에디슨이 조지프 스완의 논문을 읽고 전구를 개량하여 만든 전구가 에디슨 플러스 조지프 스완이라는 사람과 같이 만나 만든 전구가 에디스완 전구입니다. 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여기 한국에서 일어난 충동 사건? 치초의 사건, 자동차 사건. 네, 거기에 혹시 피해자가 있나요? 피해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은 어떻게 버튼 홈즈가 그때 차를 어디서 빌렸는지가 전 의문점이 듭니다. 차를 어디서 빌렸고 그 차의 기종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산 거 아닐까요? 차를 빌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검색해서 안 나왔어요? 네. 전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석유가 진짜 지금까지도 엄청 중요한 에너지원이잖아요. 네네. 네, 석유 때문에 지금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단점이 있나요? 네, 단점은 석유는 많이 자동차에도 사용되고 그러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환경을 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석유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그 전 세계 회의를 몰디브 휴양지 거기서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북극곰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관련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투발루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도 너무 작긴 하지만 바다가 이게 물이 이렇게 밀려와서 그 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지구 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네, 그렇죠. 맞아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수면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북극곰이 살 얼음 그쵸. 이것도 없어지고 네. 빙하도 녹고 해갖고 그러니까 좀 낮은 섬들은 이게 물에 차가지고 없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가라앉을 위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단점이 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진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서평 타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예독의 서평은 이 책을 읽고 에너지가 이런 점도 많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도 많다고 느꼈고 요즘은 뭐 천연 에너지, 뭐 수소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에너지 말고 천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구 온난화가 더
심각화되기 전에 에너지를 더 많이 절약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책 속음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 뭐 에너지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고 희망버스 다른 시리즈도 읽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과학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죠. 그 희망버스의 기사님처럼요. 그리고 막 이게 자리를 이동하고 거기서 약간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VR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체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럼 저 독한 여자가 해볼게요. 전 책 내용보다는 다른 걸 좀 써봤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인문사회 관련 도서가 약간 조금 재미없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에게 자주 권하지 못하는데 꼭 알고는 있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적당한 간격과 적당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책소금과 예동님께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류 같은 책들도 저희 같은 양육자 또는 담임 선생님, 교육자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 좋지만 인문사회 또는 지식정보 관련 장르책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도 같이 찾아보고 각자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어려운 책을 읽을 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포기하게 된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문사회 책들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러지 않을까. 어때요? 예동님 책소금님은? 제가 이 책 표지를 봤을 때 와, 디지경복 책이라 엄청 재미없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편견을 깨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혼자 읽었다라면 이렇게 같이 읽는 거하고 혼자 읽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그냥 혼자 읽으면 그냥 책을 읽고 끝 이거잖아요. 근데 같이 얘기하면 책의 내용을 더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 그런 감동들도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책소금님요? 저는 혼자 읽는 것도 괜찮지만 혼자 읽으면은 나 스스로 나의 의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읽으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이 준비한 약간 말들 그런 걸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고요. 그 인문사회 책을 통해서 그 희망버스 시리즈처럼 이런 책을 통해 아이들과 또 어른들 다시 한번 조금 더 나은 우리 또는 사회 그리고 인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번째 이코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저희 편노와 함께 또 엉망진창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